여러분 안녕 지은이에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지난번에 올렸던 돈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요 라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게 40분짜리인데 다 보셨더라고요. 이번에는 거기서 약간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요즘 들어서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돈 쓰는 법. 아니 돈 쓰는 데에도 뭐 방법이 있나요? 적게 쓰거나 덜 쓰거나 안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그냥 쓰거나 안 쓰거나 둘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돈 쓰는 데에도 잘 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돈이 차고 넘치는 사람은 제외할게요. 하지만 내가 내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버는 게 중요할 거고 모으는 것도 중요할 거고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쓰는 것도 중요해요. 예전에는 무조건 돈을 안 써야 돈을 모으는구나 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소비 생활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돈을 쓰면 그로 인해서 생산성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 내가 소비는 무조건 나쁜 것이야! 물론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요즘 그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현생을 살아! 플렉스! 이러시는 분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못할 거면 내가 뭐하러 이래? 라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소비를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관대해진 것을 느끼는 요즘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 소비 중에서도 저는 쓸데없는 소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쓸데없는 소비의 비중이 내 전체 소비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결국에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내 자산을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단계를 올라갈 수 없는 거지. 쓸데없는 소비의 예시라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얘기할 건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막연하잖아. 그래서 저는 이걸 그래프로 만들었어요. 내 전체 소비 중에 소비의 개념을 정리해서 단계를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1부터 4위까지의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나 되게 제이 같은데 이 4가지의 우선순위 중에 저는 가급적이면 첫 번째 위주로 소비를 하려고 노력해요. 이거 살까 말까 쓸까 말까 고민될 때 저는 이 첫 번째 구간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게 과감하게 소비를 결정하는 편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 4번째 부분에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소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가 요즘 조금 상황이 어려워져서 소비를 줄여야 돼 라고 말할 때는 4번에서부터 소비를 하나하나 차근씩 차단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소비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면 내가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 부분과 내가 좀 줄여야 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소비 선택을 현명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일단 우리 예전에 이렇게 수학 그래프를 그렸었잖아. 그래서 이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4개의 그 사분면을 만드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이 가로축을 생산성이라고 생각해요. 생산성이라는 거는 내가 이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2차적인 무언가의 생산성이 생기느냐. 저한테는 이런 거죠. 저는 운동복과 수영복 이런 것들은 제가 소비를 하게 되면 요거를 입고 제가 컨텐츠를 찍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컨텐츠가 다시 2차적인 부가 수입을 가지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에게 있어서는 생산성이 있는 소비죠. 하지만 이게 모두에게 다 똑같은 품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저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업무와 내가 하는 일과의 연관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생산성이 큰 소비가 됩니다. 뭐가 있을까? 내가 수영복을 입고 인스타그램을 올려. 그럼 난 진짜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팔로우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광고주님이 여기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피드에 조회수가 높게 나오는구나 하고 광고를 주세요. 하나의 조회수가 잘 나오면 또 거기에 맞춰서 광고 단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산성이 높은 소비에 해당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생산성만 하나만 두고 소비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로축이 있는데요. 이 세로축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휘발성과 지속성으로 나누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를 뭘 샀을 때 물건으로 남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때만 가치로 작용할 뿐이고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랑 오늘 술을 진창 마셨어. 너무 즐거웠어. 하지만 다음날 없어져 있죠.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쓴 거예요.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것도 마찬가지. 그 내에서도 당연히 지속성이 있는 소비와 휘발적인 소비가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사분면으로 나의 소비 행태를 체크했을 때 가장 베스트는 당연히 이쪽에 생산적인 가치도 2차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지속성까지 주는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베스트. 내가 주로
번째로 소비를 결정해야 하고 가장 많이 소비가 일어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바로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생산적인 무언가의 가치는 주지만 한번 소비를 하고 나면 휘발되어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즉 물건이 아니라 여행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휘발성이 있지만 생산적인 가치가 있는, 저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음식입니다. 아무 음식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 무항생제 닭가슴살. 전 1,200원짜리 계란을 먹는데 이게 이제 목초를 먹고 방사되어서 자란 닭이 만든 계란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 계란을 1,200원짜리를 먹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 1,200원이 남아있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걸 먹고 건강해짐으로써 저는 제 몸에 어느 정도의 2차적으로 생산성을 부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는 운동하고 이 건강한 식생활을 알려주는 것이 또 일이다 보니까 이런 음식 정보들을 또 유튜브에 소개하기도 하고, 만약 제가 그런 쪽에 투자를 하지 않고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새로운 컨텐츠조차 탄생할 수 없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런 식단이나 식료품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광고 오퍼도 받고 그런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행도 여기에 속합니다. 보통 여행을 가면 돈을 많이 쓰죠. 어떤 순간, 어떤 시간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소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비라고 생각하는 주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가고 싶잖아. 다들 여행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것이 그럼 이 휘발적인 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여행에서 뭔가 2차적인 가치를 창출하자라고 해서, 제가 원래는 요 칸에 있던 애가 아니었어요, 여행이. 근데 여행 가서 컨텐츠도 찍고, 예를 들어 헬스장에 가다 시리즈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고 또 요걸 보고 다른 광고 오퍼도 같이 받을 수 있어서 저희 채널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찌 하다 보니까 이 여행도 생산성에 있는 플러스 휘발적인 소비가 되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이 소비만큼은 너무 휘발성이 강하고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줄여야 하는 것을 내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조금 그래도 나는 얘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 소비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한 가지 방법은 내가 그로 인해서 무언가 2차적인 생산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피부 관리나 뭐 헤어 관리나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이런 데다 돈을 쓰는 것을 되게 아깝다고 생각해요. 아깝다고 생각하고 제가 막 엄청 자기 관리하는 거를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좀 귀찮아하는 타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보이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쪽에는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잊지 않고 하려고 스스로를 가야 돼! 미용실도 가야 돼! 머리가 엉망이야! 가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 재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나에게 생산성을 부여합니다. 머릿결이 예쁘고 푸석푸석하지 않고 트리트먼트도 돼 있으면 당연히 이제 보기 좋으니까 마찬가지죠. 피부도 조금씩 관리를 해서 이렇게 좀 잘 유지가 되어 있으면 더 좋은 모습으로 카메라에 담길 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안티에이징 화장품 광고도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이 생산성에도 도움이 되는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세 번째 칸이 있어요. 그럼 뭐냐? 생산적이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내가 소비한다고 해서 나한테 하등 도움될 게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돈을 쓰는 그런 파트입니다. 하지만 지속성이 있어요. 남아요.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신발, 가방, 명품, 좋은 가구들. 저에게 있어서 명품이 주로 이쪽에 해당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뷰티나 패션 유튜버였으면 명품을 사는 건 행위 자체가 컨텐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몰랐는데 보니까 요즘에 그 명품 컨텐츠가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 많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2차적인 컨텐츠도 만들 수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을 소비하거나 보여주지 않으면 성장하는 데도 좀 한계가 갈 수 있잖아. 근데 나는 그거랑 1도 관련이 없어. 솔직히 내가 명품 가방을 사도 내 컨텐츠에는 들고 등장할 일이 없어. 거의 영의 수렴이에요. 무언가 여러분들이 나를 봤을 때 조금 더 오 좋아 라고 할 와우 포인트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나는 이거를 과감하게 생산성을 주지 않는 소비로 분류를 해. 그런가 하면 내가 구매하는 강아지 용품들, 뭐 예를 들어 우리 푸딩이를 위한 무슨 새로 나온 강아지 우비, 요번 겨울에 신상으로 나온 강아지 뭐 방한 용품, 이런 것들 순순히 내가 사고 싶어서 구매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은 남아. 가방은 남잖아. 제가 첫 월급으로 샀던 가방 아직도 갖고 있어요. 어쨌든 물건이 남습니다. 그래서 휘발성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3순위라고 생각해. 가끔 명품으로 재테크하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열정과 그 노력으로 그냥 적금을 드시거나 뭐 ELS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처예요. 자꾸 명품으로 샤테크 뭐 이렇게 하신다는 분들을 보면 그냥 내가 이 가방을 너무 갖고 싶은데 뭔가 명분으로서 정신 승리를 위해, 그래 지금이 제일 싸니까 내가 이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면
팔면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에도 얘기했는데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없다면 그 물건은 나에게 맞는 물건이 아닌 것 같아. 내 방의 주인공, 내 옷장의 주인공이 아이고 우리 가방님이 되면 안 돼. 이걸 나중에 되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얘를 어떻게 될 거예요? 얘를 신주딴지듯이 이렇게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어디다 내려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편안하게 옷에다가 매칭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물건은 지금 내 상황에 맞지 않는 물건인 거예요. 아,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 현실이 라고 하잖아. 나도 그랬어. 나도 저 물건에 어울리는 사람이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나도 너무 슬펐어. 내가 어렸을 때 무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 막 상류층 얘기 나오잖아. 그러면 난 저렇게 살아야지. 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한 번도 내가 이 위치에서 이렇게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 거라고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맞다면 당연히 나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렸을 때부터 한 점의 의심도 없었던 것 같아. 물론 이제 그게 한번 꺾인 적이 있었지. 나는 저 물건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건가 평생. 그러면서 한번 잠깐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 어쨌든 나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끌어줬던 원동력이 무력인 건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이 물건이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 나는 아직 여기 이 급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급이 되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해야지. 그건 되게 좋은 동기부여라고 생각해요. 물론 너무 1차원적이고 되게 세속적인 목적이고 누가 봤을 때는 아, 명품 편하게 사기 위해서 열심히 커리어 쌓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싶다? 짜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목표 자체가 아예 없다면 발전할 수 있는 계기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20대 때 나 명품 너무 들고 싶었어. 내 친구들 엄마들이 샤넬 가방 물려주고 막 이러는데 나는 없었거든 그런 게. 그럼 나도 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 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기 맞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 연봉을 한 달에 받는 월급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어. 그렇게 해가지고 외제차도 처음에 사고 내 첫 차가 벤츠였어요. 그리고 가방도 사고 나중에는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이렇게 했지. 근데 우리 엄마는 됐어 그만해. 야 그 정도 했으면 됐어. 그냥 만족하고 살아. 만족이 안 되는 걸. 더 많이 벌어서 여행 다니면 됐지. 근데 난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여행 다니고 싶었어. 그래서 사업도 더 하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니까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니고 싶어. 그래서 사업도 더 벌리고 더 일하는 시간도 늘리고 이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물건을 원하면 간절히 원하면 거기에 맞는 급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동기부여가 되는 소비일 수 있다. 하지만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고선 가방은 값이 오를 거니까 그냥 사서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팔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때 그 명품은 내가 말한 이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없는 하지만 물건만 남는 소비예요. 저는 여기 소비를 굉장히 좀 조심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물건이 남는다는 이유 하나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잘못하게 되는 그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인 것 같아요. 이 구간인 것 같아요. 내가 꼭 구매를 할 때 이 3번부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과연 나한테 정말 가치 있는 소비일까를 계속해서 고민해요. 적어도 10번 이상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 정말 필요한가? 정말? 내가 이 돈을 산술적으로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얘가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내가 벌기에 굉장히 쉬운 돈이야. 내가 하루 정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야. 누군가에겐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행복한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500만 원이란 돈의 가치 자체가 작은 가치가 아니잖아요. 최저임금을 생각했을 때 그 돈은 굉장히 가치 있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쉽게 번다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심지어 나도 그런데 그거를 턱턱 사는 거야.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내 몇 달치 월급이야. 근데 사. 그거는 저는 정말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하는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옛날에 그러진 않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통장에 빵꾸가 나. 근데 그걸 한번 내가 겪고 나니까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구나 싶었어. 왜냐하면 통장에 빵꾸가 나는 순간 내가 뭐 느꼈냐면 그래도 1, 2년간 일을 했는데 그동안 1, 2년간 일한 거는 헛수고였구나. 그냥 그 시간을 난 버린 거라고 생각했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당연히 소비의 규모를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생산성도 없고 휘발적인 소비예요. 이게 뭐냐면 나에게는 비싼 음식. 딱히 다이어트 음식도 아니야. 근데 겁나 비싸. 오마카세, 뭐 레스토랑이야. 아니면 뭐 호텔 가서 밥 먹는 거야. 저한테는 이런 것들이 가장 가치 없는 소비더라고요. 딱히 생산성도 주지 않아. 내가 뭐 호텔 가서 밥 먹는다고 사진 찍어 올린다고 여러분들이 내 콘텐츠 볼 거야? 아니잖아. 그거는 뭔가 나 여기서 이런 데서 밥 먹었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뭔가 나에게 2차적으로 돈을 가져오는 콘텐츠는 아니에요. 얼마 전에 내가 되게 비싼 밥을 먹었거든? 그때 먹었던 느낌과 맛이 하나도
그냥 어렴풋이 정말 맛있었고 아 맞아 그건 정말 크리미하고 어땠지. 하지만 그게 내가 다시 느낄 수 있는 맛은 아니잖아요. 심지어 내 몸에 좋지도 않아. 운동도 해야 돼. 살도 빼야 돼. 거기에 시간이 더 들어. 그런가 하면 뭐 술 마시는 거.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노는 거. 첫 번째 시간도 들어가요. 두 번째 그 술을 마시고 나면 내가 운동하고 뭔가 했던 거에 대한 일주일치의 그 시간이 다시 헛수고가 되잖아. 심지어 내가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가치도 무너지게 만들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그게 2차적으로 생산성을 낼 수 있나? 그게 아닌데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술 마시는데 돈을 내가 쓴다?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 없는 소비이고 가장 하지 말아야 하는 소비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쓰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4번에 있어서는 아예 소비를 안 하려고 노력해요. 여기에 있는 그 아이템들은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기념일이야. 뭐 남자친구 생일이야. 그래서 저는 이 4번에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안 써요. 고민조차 할 이유가 없어.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소비 행위인 거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되게 그냥 마약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품목이 다 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본인이 하는 소비를 하나씩 적어 나가 보세요. 그래서 4번부터 X표를 일단 칠해. 4번은 소비하면 안 돼. 돈 거기다 쓰지 마. 그래서 내가 1번 위주의 돈을 많이 쓰고 가장 많이 소비를 위주로 하고 1, 2번 위주로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은 가장 많이 심사숙고하고 4번은 쓰지 마. 이렇게 해서 돈을 소비를 하면 그 소비가 굉장히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조건 돈을 쓰는 게 나쁘지만은 않아. 왜 우리 직원도 대표님 빨리 새 옷을 사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그런 촬영용 의상도 필요하고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구매 그 경험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옷을 만들거나 할 때 그 샘플링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브랜드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협업을 할 때도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소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1번에 해당하는 소비들이 나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직업을 선정할 때도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 좋아하는 일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내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분야의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1번에 해당하는 그 소비 품목 자체가 내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것들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운동복, 뭐 수영복,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 저는 제 일과 이 소비가 잘 맞아 떨어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에게 일부의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4가지의 분류 기준을 알려줬는데 한번 오늘 내가 그동안 카드 내역 쓴 걸 쭉 훑어보면서 1, 2, 3, 4 분면에 얼마만치의 소비를 평소에 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근데 이 체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한 달에 받는 돈에 얼마를 소비로 하고 있고 얼마를 저축으로 하고 있는지 먼저 사실은 이거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보통 사람들이 요즘에는 내가 10을 벌면 10을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첫 월급 받았을 때가 트레이너니까 월급은 아니고 그냥 이제 프리랜서로 내가 수업한 금액을 받는 거였어요. 내가 그때 처음 받았던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 물론 일반적인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되게 낮지 않은 금액인데 나는 그래도 강남의 호텔에서 일했는데 그거 치고는 많은 월급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제 처음 시작했을 단계였으니까. 근데 내가 그때 적금을 들었어요. 10년 만기를 들었어요. 근데 적금 금액이 12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소비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한 300만 원 벌었을 때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알맞은 저축 금액은 120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초반에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집세나 생활비가 많이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집세랑 생활비가 들면 힘들어지겠지. 저축 금액 자체를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겠지. 그럼 이제 거기서 소비 규모도 보수적으로 잡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120만 원을 떼고 나머지를 다 썼냐? 수입이 많아진다고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졌냐? 그건 또 아니에요. 무조건 뭐 내가 버는 돈의 50%만 저축하고 50%는 써야지. 내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산 적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고. 여러분들이 돈을 쓸 때 생각해야 될 거는 2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 너무너무 한 달 한 달 내 월급 급여나 내가 지금 생활하는 돈에 너무 부족해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때예요. 나도 그랬거든. 난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어느 정도 버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 돈을 평생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소비에 굉장히 관대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기회는 인생의 기회는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아요. 나도 내 인생에 황금기가 있었어.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면은 돈이 한 번에 갑자기 나를 찾아올 때가 생겨요. 그때 굉장히 소비를 맥시멈으로 하더라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차를 사요. 슈퍼카 같은 거. 주변에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돈이 들어올 때 그건 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때 열심히 해서 많이 세이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이후에 미래에 10년, 20년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전문직을 제외한 일반 분들은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기회라는 거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경제의 내 상황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를 위해서 플러스로 뭔가가 더 들어올 때는 갖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만큼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평생 이만큼씩 버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단맛을 보면 이게 줄어들지가 않더라고요. 한 달만 딱 그렇게 벌어도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빚도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요만큼씩 버는 거에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한탕 뭐 큰 거 없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씀씀이 크니까 돈도 안 모이고. 그래서 항상 주의할 거는 내가 돈을 벌어도 이 돈을 평생 벌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거, 미래를 준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에 돈을 더 많이 투자하는 거, 소비하는 거. 무조건 소비가 아니라 나에게 좀 가치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돈을 써라. 그러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제가 처음에 목돈 모았을 때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모았을 거예요. 거기서 일부 대출 조금 받아가지고 센터를 차렸어요. 처음에 그 돈을 모을 때가 가장 지지부진하고 맞게 하는 건가 헷갈렸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해서 그걸로 2차적인 무언가 투자를 해서 만들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이제 부가 수입으로 다시 이게 커지고 이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직장인인데 뭐 내가 여기서 돈을 모아서 뭘 할 거야. 요새 직장인들도 오피스텔 투자하고 커피숍도 열고 임대도 할 수 있고 일단은 목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가 30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소비에서 가장 안 좋은 습관은 내가 무가치한 데서 돈을 쓰는 거예요. 자꾸. 솔직히 저는 커피 안 마셨거든요. 어렸을 때. 술 안 마시고 커피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일단 이거 3개만 해도 한 달에 굉장히 많은 돈이 세이브 돼요. 근데 그거를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남들 하는 거를 다 하고서는 모을 수 없어요. 그거는 확실해요. 적어도 그중에 무언가는 희생해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잖아. 하지만 한 번 사는 인생. 지금만 인생인 것 같지. 진짜 30대가 너무 길고요. 난 앞으로 내가 40대 되면 그 10년이 얼마나 길지 상상도 안 가고 그렇게 해서 40대를 다 살아도 인생의 반밖에 안 산 거야. 50이 돼서 내가 여태까지 한 살부터 살았던 만큼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 상상이 가요? 너무 인생이 길어. 세월이 빠르다고 하잖아.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 거는 내가 생산적인 일을 벌이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느껴지는 거야. 너무 그냥 일상이니까. 계속 스펙업 하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길어요. 분기별로는 빠르게 느껴질 수 있어. 하지만 놓고 보면은 내 30대는 진짜 길게 느껴져. 오늘자로 내가 36이 됐거든요. 나이가 어려졌어. 내가 6년밖에 안 됐는데 이만큼이 성장했어? 믿기지 않을 정도로 6년간 많은 일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지금은 몸이 건강하니까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있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50에서 60 넘어가서 그 이후부터의 삶은 내 몸이 건강하지 않잖아. 그럼 거기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도 있을 거고 더 이상 불편하거나 힘든 거를 내가 참기가 어려운 순간이 온다. 그때도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살면 그땐 그렇게 못 살잖아. 나라는 존재는 지금도 있지만 그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인생을 걱정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나를 위해 안배해놓는 시각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현재 즐기지 말라는 말은 아니야. 내가 즐기겠지만 적어도 이만큼의 앞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거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공할 수 없어요. 보고 예측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니까 거기에 변화해서 미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잖아. 내가 유튜브 성공한 이유가 뭐야? 먼저 했기 때문에 성공했어요. 블로그 성공한 이유 뭐예요? 먼저 했기 때문에 성공했어요. 나는 항상 남들이 시작하기 전에 이게 될 것 같아 싶은 거에 투자하고 그거를 시작해서 먼저 했기 때문에 그 필드에서 살아남고 어느 정도 인지도를 만들어서 수익 모델을 먼저 만들어서 할 수 있었던 거야. 지금 이제 유튜브가 뜬다고 들어서 유튜브 하려고 해봐. 지금 있는 유튜버들도 다 망하게 생겼는데 키울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단 말이야. 근데 이미 몇 년 전에 시작하셨던 분들은 꿀 다 빨았지.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돼? 우리 이제 뭐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될 때 아니겠어요? 당연히 성공하는 사람들은 몇 수 앞을 계속 내다보고 준비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해요. 솔직히 사람마다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성공하는 방식은 다 사람마다 달라요. 나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리고 내가 주변에 사람을 많이 봤잖아. 실질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 성공하는 뭔가 방법 중에서 확률적으로 사람과 인간관계보다 내 자신에 집중해서 내 스펙으로 뚫고 나가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주변에 인간관계를 성공하려고 인간관계에 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만나서 술 마시고 만나서 놀고 밥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남는 게 인간관계예요. 근데 심지어 그 인간관계도 일하고 관련 1도 없고 그냥 내 동네 친구들이야? 그럼 진짜 답이 없어요. 하다못해 일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나 좀 나에게 커리어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들하고 놀면서 마시면서 일 얘기도 하고 거기서 사업도 따고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쓸모없을 수 있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20대 30대에게 이제 주의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시간도 돈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20대는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을 절대 못 하거든요. 30대 초반에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내가 옛날에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만나서 노는 거예요. 비싼 한우 먹고 막 이러더라고. 난 진짜 일도 이해가 안 갔어요. 한우 그 마블링 많은데 그 기름기도 많고 몸에도 안 좋은 걸 돈을 엄청 많이 주고 먹는 거예요. 닭가슴살 먹으면 되지. 똑같은 단백질인데 몸에 들어가면 똑같이 단백질이잖아. 근데 그 와중에 맨날 주말에 놀러 다니는 거야. 내가 뭐 대표고 나도 트레이너지만 난 주말에 일했거든.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운동하거나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유튜브 공부했어요. 카메라 내가 잘 모르니까 카메라 어떻게 뭘로 해서 어떻게 찍는지 공부하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올려야 되니까 편집도 내가 막 해서 알아보고 공부했단 말이야. 그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이었어요. 나머지는 수업하고. 시간이 돈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되게 가치 없이 흘려보내더라고. 그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아까웠어요. 나는 그 시간을 굉장히 잘게 쪼개서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썼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남는 시간에 놀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하대. 쉬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도 쉬어야죠. 20살 때는 안 쉬어도 돼요. 저는 20대 후반에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30대 한 초중반까지 안 쉬었어요. 아예 쉼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그래야지 내가 뭔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성과가 어느 정도 났잖아. 우리 흔히 말해서 살짝 자리를 잡았다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쉬어도 돼요. 그래서 인생에는 노력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란 게 있어요. 아무 때나 노력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도 먹히는 타이밍이 있단 말이야. 누구나 좀 다를 수 있는데 젊으면 젊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노력해서 내가 어느 정도 입지를 딱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인생이 편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 조금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조금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어렸을 때 빡세게 일했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것엔 때가 있다. 사람이 산술적으로 나이가 30 중반에서 40대가 넘어가면 내 갖고 있는 것에 안주하게 되고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벌리고 싶은 열정이 많이 떨어져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본인의 에너지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는 거고 아무래도 욕구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식욕도 떨어지고 무력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하여튼 욕구가 조금씩 떨어지는 구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는 내려놓는 거예요. 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워라밸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워라밸을 즐기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누리면서 인생을 즐기려면 당연히 20대에서 30대 저는 한 초중반까지라고 생각해요. 그때 진짜 빡세게 일해야 돼요. 얼마만큼이야? 그렇게 따지면 한 10년만 바싹 일하면 솔직히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근데 그 10년을 바싹 안 일하고 그냥 대충 일하는 거야. 대충 일하고 나머지는 워라밸 챙겨야 되니까 저녁엔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놀고 주말에는 또 주말 즐겨야 되니까 캠핑 가서 놀고 그것도 다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자리를 못 잡을 거고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경쟁이에요. 남들과의 경쟁이기도 하지만 나와의 경쟁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일하는 필드에서 내가 성과가 나야 돼. 내가 뭔가 뚜렷하게 치고 나가려면 뭐 당연히 뭐 머리도 좋아야 되고 능력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만큼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투자해야 돼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계획적으로 소비를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런 이제 쓰는 것도 고민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찐꼰대 같지만 어쩔 수 없어. 인생 살아보니까 그런 걸 어떡해. 물론 무조건 다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야. 똑똑하게 열심히 해야 되겠지. 하지만 내가 말하는 거는 적어도 내가 그 정도의 그 몰두는 해야 돼요. 내가 올인하는 시간은 필요해요. 젊을 때밖에 할 수 없는 특권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잖아? 그만큼의 생산성이 나오지도 않아, 심지어. 머리도 많이 굳어. 가끔 그러잖아. 욕심 많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나는 그랬어요. 갖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노력했거든. 그게 꼭 물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내가 뭔가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만들어서 계속 나를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친구들 노후 대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내 노후 대비에 대한 생각을 내가 첫 취업해서 첫 월급 받을 때부터 나는 노후 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해진 미래잖아요. 언젠가는 찾아올 일인데 바로 눈앞에 코앞에 있는 거를 내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아직도 내가 노후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경제적인 자립이 아직 100%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느 정도라도 좋아. 사이즈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사이징을 처음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벌 수 있는 돈과 이것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는 것부터가 일단 자산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소비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할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거야. 그거조차 하지 않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사고 싶어, 나도 즐기고 싶어. 이거는 내 인생을 결국에는 나락으로 만드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굉장히 많이 집중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인간관계를 다 끄는 거야. 나처럼 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 멘탈 관리까지 넘어가게 되니까 내가 긴 말은 하지 않겠지만 인간관계에 목숨 걸지 마세요. 지금 20대 때 사귀는 친구들 평생 갈 것 같지? 아무 의미 없어. 애 낳고 나면 연락 하나도 안 될 거고, 내가 결혼 안 했는데 상대방 결혼하잖아? 그럼 100% 연락 끊길 거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 우리 엄마는 아직도 친구들이랑 만나지만 결국에 피상적인 관계일 뿐이야. 내가 만날 수 있는 친구들하고만 만나게 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거기서 또 그룹이 생기는 거고 계속해서 새로운 그룹이 생기는 건데, 내 처지가 바뀌면 이 주변 사람도 다 바뀌어요. 거기에 집착하고 얽매일 필요가 1도 없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여야 돼. 이 물건의 주인도 나여야 되고, 내가 주인인데 내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리면 안 돼. 주관과 소신이 있어야지. 친구들 다 샤넬 가방 하나씩 들고 있는데 왜 넌 없어? 나는 필요 없으니까 안 샀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지금 그거 필요 없는데. 나 그걸로 지금 모아가지고 다음 달에 오피스텔 하나 사고 싶어. 샤넬 가방 몇 개만 모으면 그래서 내 주관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나랑 다른 인간관계가 주변에 너무 많다고 해서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SNS도 굳이 할 필요 없고 너무 많이 볼 필요도 없고, 자꾸 보다 보면 이게 정상인 것 같고 나만 비정상인 것 같거든. 시간은 돈이고 20, 30대는 그 돈과 시간을 나와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그쵸. 해라.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나 너무 늙은 것 같다. 그리고 이 소비 가치를 따지는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아요. 나는 어렸을 때 이거를 솔직히 교육을 못 받고 자랐어. 소비에 대한 교육을.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소비 지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되게 소비 지향적인 사람이 됐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소비에 대한 뭔가 개념이 좀 있었으면 좀 더 어릴 때부터 돈을 모았을 것 같아요. 물론 그랬으면 지금 내가 여기 안 있겠지?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모르기 때문에 돈을 못 모으는 게 아니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다이어트는 양 조절이다. 그게 안 되는데 뭐 다른 거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나무의 뿌리 뭐야? 기본적인 내 소비 습관, 저축, 가장 기본 세팅이야. 이게 돼야지 재테크도 의미가 있는 거고 주식도 의미가 있는 거고 부동산 정보도 의미가 있는 거야. 하등 기본적인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주식이 몇 프로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한숨이 납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재테크를 하면 당연히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될 거야. 근데 우리가 보충제 안 먹는다고 해서 못 만드는 거 아니잖아. 재테크를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못 모으는 건 아니에요. 제발 그 생각을 버려요. 어떻게 월급쟁이가 뭐 200만 원 벌어가지고 돈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있어요. 제가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내가 현타가 왔어. 왜냐면 어느 날 한 달에 200만 원 월급 버는 사람이 몇 살 때 종잣돈을 1억을 모았대요.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 수중에 한 얼마 있었지?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나? 근데 나는 그때 한 달에 한 400 정도를 벌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현타를 시게 맞은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었어요. 나는 월급이 저 여성분의 2배가 되는데 내 수중에는 있는 돈이 저 여성분이 모은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여성분이 일을 오래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을 얼마나 했고 돈을 한 달에 얼마나 버느냐는 여러분 하등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통장에 얼마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거의 내 자산의 10배를 모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딱 느낀 거야. 한 달에 얼마 버느냐는 중요한 게 1도 아니구나. 얼마나 모았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내가 많이 버는 거려고 노력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많이 계속해서 유지해서 목표로 세이브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위해서 소비 계획을 짜는 거예요. 잘 번다고 많이 쓰면 큰일 나요. 그나마 내가 일을 하면서 이걸 빨리 깨우쳐서 보수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내 주변에서 같은 유튜버들이라도 똑같이 활동한 건 똑같아. 돈 번 것도 똑같아. 근데 그거를 모으면서 일을 했는지 아니면 흘리면서 일을 했는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소비를 그나마 좀 적게 하지 않았나. 가장 슬픈 게 뭐냐면 나는 돈을 벌었는데 돈을 다 써서 돈이 없어. 근데 어디 썼는지 모르겠어. 심지어 내가 비싼 물건 산 것도 아니고 나한테 남아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수중에 돈이 없네. 이게 가장 최악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하는 건 일단 4번을 피하세요. 이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내가 돈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엄청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재테크의 여신은 아니야. 나는
벌고 모으고 안 쓰는 것까진 많이 해도 재테크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국에 돈을 안 모았냐? 그건 아니잖아. 그래도 먹고 살 정도는 모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매년 자산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저는 재미있는 사이드 스토리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